낮아지면 액체가 돼버리니까 액체는 낮아지면서 온도가 변화한다고 그렇게 유추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몰리의 선도 가지고 이게 왜 나왔는지를 이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좀 가볍게 여기서 뭐 또 더 설명드려야 되나? 제가 왜 이게 납득이 안 갔는지에 대한 거를 이제 그러니까 저는 콤프에서 토출된 냉매가 당연히 이 서비스 밸브 그렇죠. 여기다가 지금 매니폴드를 걸었죠. 게이지를 걸어놓은 거잖아요. 매니폴드를 여기다 걸었어. 네, 그러면 여기서 나온 냉매의 온도가 당연히 내가 여기에 걸었으니까 여기서 이제 또 그러면 이제 온도 클램프를 걸었죠. 예, 그대로 감지가 되기를 바라면서 당연히 그렇겠지라고 생각하고 게이지도 걸고 온도계도 걸었는데 온도계는 70, 무려 70도가 나오고 74도. 예, 게이지는 480 psi. 그러니까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서비스 압력을 체크할 수 있는 곳은 서비스 밸브, 서비스 포트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 무조건 여기서 잴 수밖에 없고 압력은 온도는 딴 데 돌아다니기 귀찮으니까 그 배관을 그냥 찍은 거잖아요. 우리가 그쵸. 서비스 밸브 옆에. 그래서 이제 요 부분에서 지금 480 psi가 나왔고 74도가 나왔다는 거를 기억하시고 이쪽으로 이제 넘어오면 이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다들 아시겠지만 요게 이제 압축 구간. 그쵸?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 아는 사람 많이 없습니다. 요게 압축 구간. 자, 압축 구간이라는 말의 의미까지도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너무 길어지지 않을까? 아, 근데 뭐 괜찮아요. 원래 이렇게 좀 지루하지만 보다 보면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런 거 빼먹고 넘어가면 이해 안 돼요. 요거는 그러면은 내가 최대한 조금 더 설명을 할 건데 네. 여기에 대한 댓글이 만약에 혹시라도 많이 올라오면 네. 요거는 나중에 한 파트로 그쵸, 한번 뭐. 이 영상을 다시 한번 찍어보는 네. 걸로 하고 오늘은 일단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여기가 이제 압축기, 압축.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 거죠. 이거를 우리가 여기가 지금 응축. 예. 잠시만요. 이거를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냉매의 흐름도를 따라서 선도를 그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건 이제 요 구분만 해놓고 한번 이렇게 따라서 예. 그려보도록 하자고요. 여기가 팽창. 그렇죠. 아, 나는 오늘 여기가 배웠는데 증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보면 자 압축기가 이 사각형 중에 우측에 있잖아요. 네. 제 그림도 압축기가 우측에 있어요. 그렇죠? 그러네요. 응축기가 냉방 기준으로 응축기가 위에 있고 응축기가 위에 있고 여기 팽창 밸브 왼쪽, 팽창 밸브 왼쪽, 증발기 아래쪽, 여기 증발기 아래쪽.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 사이클이죠. 냉방 기준으로. 그렇죠. 예, 냉방 기준으로 일단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렇게 이제 돌아가는 이렇게 돌아가는 사이클인 거죠 지금. 요 방향만 바꾸면 난방이죠. 그렇죠. 화살표의 방향만 바꾸면. 여기 선배님 그렇게 이상한데요? 그리는 건 아닌데 왜? 자, 이렇게 이게 삑 이게 잘못하면 제가 한 번씩 삑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이렇게 해서 어쨌거나 이제 압축, 응축, 팽창, 증발 이런 사이클로 이제 무조건 돌아가게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돌려주면 여기서 용량 얘기까지 이거 다 하면은 용량 얘기는 좀 빼죠. 그치 그게 너무 길어질 것 그건 같아서 심화 과정에서 예, 다루기로 하고. 용량이나 이런 부분은 빼고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응축 구간이 물론 이제 여기 이만큼이 응축은 아니에요 사실. 네. 여기 이제 뭐 배관들도 들어갈 거고 뭐 한 요 정도 용량이 이제 어떤 응축 용량일 건데 그냥 그림상으로 그러면 봤을 때 이 그래프 안의 구간이 응축기라고 보면 되나요? 예, 그럴 수 있어요. 응축기 그럴 수 용량이. 있고 냉매량이나 환경에 따라서 이 응축기 용량이 이렇게 벗어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움직일 수는 있는데 이상적일 때 딱 요 구간, 요 구간이 응축 구간, 요 구간이 증발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일단 설명을 드려볼게요. 요 사각형이 냉방 사이클, 뭐 난방 사이클일 때 실제로 이제 압력과 에너지가 이제 변하는 모습인 건데 요 사이클 그 사다리 꼴 사이클을 보기 전에 제가 이 빨간 선으로 몇 개 그림을 그려놨어요. 일단 요 까만 선으로 그린 요거 까만 선으로 포물선. 그린 그쵸 요 포물선 역포물선이 역포물선 이쪽 바깥쪽은 액체라는 뜻이에요. 액체다. 예. 그다음에 이 포물선 우측 바깥쪽 그러니까 여기 임계점을 중심으로 여기 바깥쪽은 기체라는 뜻이에요. 기체. 예, 기체라는 뜻이고
당연히 그럼 이 포물선 안쪽은 액체와 기체가 공존하는 구간이 돼서 포화 구간이라고 얘기를 하죠. 통상 저희가 압력을 체크하는 구간은 바로 이 포화 구간인 거고. 온도를 체크하는 구간이 포화 구간인 거고 온도? 이 포화 구간에 압력이 대한 아니라? 압력이 나오는 거죠. 아, 왜냐면 이게 압력은 여기서도 잴 수 있고 여기서도 잴 수 있고 여기서도 잴 수 있으니까 대신 이 압력에 따른 요 온도는 요 안에서만 재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어쨌거나 요 그 몰리의 선도에서 가장 이 축이 되는 이게 잠깐만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이게 포화 액선, 포화 기선 아닌데 기체 뭐라고 하더라? 예, 어쨌거나 용어는 지금 중요한 게 갑자기 아니니까. 네, 기억이 안 나. 자, 그래서 요 포물선 안쪽은 어쨌거나 우리한테 의미가 있는 실제로 이제 포화 상태를 나타내는 거기 바깥쪽은 액체, 오른쪽 바깥쪽은 기체인데 요 까만 그래프 말고 요 빨간 그래프 요렇게 내려가서 요렇게 가서 요렇게 간 그래프가 있어요. 그렇죠? 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요게 이제 등온선이에요. 등온선. 등온선. 온도를 나타내는 선이에요. 온도. 등온선이란 얘기는 여기서부터 같은 여기부터 선은? 여기까지는 다 온도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게 참 저도 오늘 이 설명을 듣기까지는 사실 몰리에르 선도 그래프 자체가 너무 선도 많고 온도가 중구난방으로 써져 있으니까 뭐 일정한 엄청 규칙에 복잡하죠. 의해서 네. 써놓은 거지만 이걸 몰랐어요. 이 선이 다 같은 온도라고? 다 왜냐하면 같은 위치가 온도. 다르니까 높이도 달라 보이고 하니까 저는 절대적으로 다른 값들이 존재할 거라고 봤는데 이 등온선이라는 말의 의미 자체가 요 선에 따라가는 구간은 온도가 같다. 맞아요. 예, 그러면은 그냥 정확하게 뭐 5도, 50도, 90도 이렇게 이제 제가 그림을 그려놓은 건데 복잡하니까 그냥 요 맨 왼쪽 걸 0도라고 그냥 한번 지칭을 해볼게요. 0도. 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선을 50도라고 이제 맨 마지막 선을 100도라고 한번 해볼게요. 삑 트름하셨습니다. 100도라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액체 구간에서는 오른쪽으로 이동할수록 온도가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0도, 50도, 100도니까 그렇죠? 네. 자, 포화 상태 구간에서는 좌우로 이동해도 온도 변화가 없어요 지금 그렇죠? 없죠. 온도가 일직선으로 돼 있으니까 여기가 예, 다 같은 없네요. 온도니까 예. 좌우로 이동해도 포화 구간 안에서는 온도 변화가 없어요. 기체 구간에서도 이 위에 이제 여기서부터 볼게요. 여기가 지금 5도, 0도, 50도, 100도니까 우측으로 이동할수록 이 온도 변화가 이제 생긴다는 거죠. 그렇죠? 네. 기체도 마찬가지고 액체도 마찬가지고 좌우로 이동할 때 온도 변화가 생겨요. 포화 구간에서는 온도 변화가 없어요. 요거를 한번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우리가 이제 요걸 냉방 사이클로 그렸으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냉방 사이클의 저압이 원래 여기다 이제 절대 압력으로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 이제 생각 안 하고 우리가 쉽게 보는 그냥 압력 표시로만 체크를 할게요. 게이지 압력. 게이지 압력이 그냥 한 120 psi 정도가 나올 거고 그렇죠? 고압이 한 450 정도가 나올 거란 말이죠. 네. psi로 게이지 psi입니다. 네. 이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보시면 여기서 한번 그래프가 여기 있을까? 여기서 볼게요. 자, 450 psi일 때 450 psi일 때 우리는 한 70도 50도 정도가 나오는 걸 알아요. 그렇죠? 50도 정도가 나오는 걸 알아요. 근데 요 선을 이렇게 따라가 보면 여기는 몇 도일까요? 50도. 왜 50도죠, 여기가? 여기는 0도고 여기가 50도잖아요. 그럼 여기는 이 등온선은 이렇게 돼 있네. 네. 그러면 이 사이의 온도니까 뭐 한 35도 정도 될 것 같지 않아요? 요 위치가? 35도. 우리는 450 psi일 때 50도가 나와야 되는데, 네. 그렇죠? 게이지에 이렇게 표시가 돼 있으니까, 실제로 여기 재봤더니 팽창 밸브 앞에 재봤더니 35도밖에 안 나와. 응축기를 재봤더니 여기는 이제 50도 라인이잖아요. 이렇게 네. 50도 라인. 응축기를 재봤더니 응축기 옆에 이렇게 유관들 볼록볼록 달려 있잖아요. 거기 재봤더니 5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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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도 계속 50도가 나와요. 그렇죠? 네. 실제로 이제 측정을 하면 그리고 응축기랑 여기가 이제 압축기니까 응축기랑 압축기 사이를 쟀더니 여기가 지금 50도잖아요. 요 부분이 50도고 요 부분이 100도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한 75도 될 거고, 그렇죠? 75도. 네, 여기는 뭐 한 85도 될 거고, 여기는 한 뭐 60도 될 거고,
그렇죠. 여기가 50도고 여기는 100도니까 이렇게 위치에 따라서. 네, 100도니까 요 부분에서는 압력은 450에 이 라인 전체 압력은 다 어디서 재든 450인데 여기는 35도가 나오고 여기는 50도가 나오고 여긴 85도가 나오고 여긴 100도가 나와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 480일 때 몇 도다, 450일 때 몇 도다라는 건 딱 이 안쪽 구간에서의 온도만을 얘기하는 거지 이 바깥쪽 온도는 이 온도랑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럼 이제 요거를 좀 복잡해졌는데 조금 이제 낮춰서 이제 요거를 지우고 다시 한번 요게 왜 일어났는지를 한번 설명을 해보죠, 제가. 자, 그러면은 지금 난방으로 돌리고 있고요. 예, 난방. 배관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지나가서 실내기로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네. 여기가 실내기 응축이 일어나는 실내기죠, 그렇죠? 그렇죠. 자, 요 부분을 여기서부터 그냥 그리죠. 여기서부터 처음 토출되는 시작이니까 여기를 A. 시작점을 A라고 시작점 보고. A 쭉 지나와서 여기서 처음 만났으니까 여기를 B. B, 그 다음에 여기 끝난 부분을 C. C, 쭉 가서 팽창변을 만나는 부분이 D. B, 팽창 밸브를 만나는 예. 구간이 D. 팽창 밸브 입구가 D, 네, E. 또 배관 지나가서 F. F, 여기가 G.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흡수되니까 여기를 이제 H라고 했을 때 얘가 몰리의 어디? 선도에서 어딘지를 이제 한번 찾아볼게요. 자, 이렇게 임의의 구간을 저희가 알파벳으로 이제 표시를 해놨고 선도상에서 그 위치가 어딘지를 찾아보는 거죠. 네. 자, 이게 압축, 응축이라 했으니까 여기가 압축기인 거고 압축기에서 토출된 저 지점이니까 압축기에서 바로 빠져나온 지점이 A라고 했으니까 이제 여기가 A가 되는 거죠. 네. 자, A가 되고 배관이 연결이 돼서 증발기 가기 전까지 배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증발기가 시작되면 이제 증발기가 아니고 실내 응축기죠. 그렇죠. 이제 실제로는 응축이 일어날 거니까 여기가 B가 되는 거니까 응축이 여기서 일어날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가 B가 되는 거죠. 네. 여기는 그러면 배관이 되겠죠. 배관이 그러면 되고 응축이 서비스 되고. 밸브는 그래도 하나 그려볼까요? 아, 서비스 밸브는 뭐 한 요쯤 되지 않을까요? 요 중간쯤. 예, 오케이. 여기가 이제 서비스 밸브. 요게 요건 거죠. 네. 지금 서비스 밸브 B가 됐고 아우, 그림이 너무 지저분하다. 괜찮습니다. 자, B가 됐고 그다음에 요 실내 열교환기가 끝나는 곳이 C니까 실내 열교환기가 끝나는 요 부분을 C라고 놓고요. 그다음에 C에서부터 팽창 밸브까지 가는 배관이 있고 여기가 팽창 밸브라고 했으니까 요게 그 배관인 거고 여기가 이제 D가 되겠죠. 입구가. 네, 팽창 밸브가 하는 과정이 D에서 E로 변화되는 거니까 D에서 E로 변화됐으니까 여기가 E가 되는 거고요. 네. 자, E에서 이제 F 가기 전에 또 배관이 어느 정도 일정량 존재하고 이렇게 이게 일정량 백관이죠. 존재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F에서 G까지 증발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F, F, 여기가 G. G. 그 다음에 G에서부터 흡수되는 H까지. 여기 아주 조그만데 네. 조그만데 요 구간이 이제 H가 되는 거죠. 자, 그 구간이 H가 됐고 서비스 밸브 그려볼게요. 요 첫 번째 서비스 밸브가 여기. 그쵸. 그쵸? 요 서비스 밸브는 사실 여기 실내기 바로 앞에 붙어 있으니까 서비스 밸브가 아니고 연결 포트인 거죠. 우리가 그쵸. 실내와 내서 붙이는 거. 그 다음에 또 여기에도 서비스 밸브 팽창 밸브 여기 아니지. 거기는 여기 아니지. 아니고요. 팽창 맞네. 밸브. 여기지. 여기가 이제 실내외기 옮길 거예요. 연결부. 여기. 그렇지. 너무 조금해서 그리기 그렇다. 그러니까 예. 서비스 밸브가 여기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요거 서비스 밸브 지울게요. 하나는 서비스 밸브고 하나는 연결 포트. 연결 부위라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게 15mm 배관인 거고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게 우리 6mm 배관인 거예요. 네. 요 구간이 배관이라고 네. 보시면 되세요. 가스관, 핵관. 그러니까 난방일 때요, 난방일 때.
왜냐면 이렇게 아. 거꾸로 돌아 나온 거니까. 네네. 냉방일 때는 사실 요 부분과 요 부분이 배관이 되는 거고 네. 난방일 땐 요 부분과 요 부분이 배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서비스 밸브가 여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예. 여기에서 압력을 쟀더니 480이 나왔어. 그렇죠? 예. 압력을 쟀더니 480이 나왔어. 온도를 쟀더니 70도가 나왔어. 네. 근데 480에 맞는 포화 온도는 50, 50도야. 뭐 55도 정도. 뭐 50에서 54 뭐. 예, 요 정도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이 라인이 압력 라인이잖아요. 이렇게 압력을 네.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변하니까 지금 여기서 쟀으니까 이 라인 전체가 지금 480이란 얘기예요. 여기서부터 압력은. 여기까지 압력이 480이란 얘기예요. 자, 이 480이라는 압력이 걸려 있는 온도들을 보면 480인데 요 부분은 몇 도예요? 거기 0도. 그렇죠. 이렇게 따라가 보면 0도잖아요. 0도. 예. 요 부분은 0도. 예. 요 부분은 한 35도. 그렇죠. 한 35도. 왜냐면 요 부분이 50도니까. 그 사이니까. 예. 여기 그러니까 쉽게 해서 우리가 D 입구를 재면은 한 35도밖에 안 나와요. 압력은 480인데. 압력은 480인데 35도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팽창 밸브 전단에 직전. 연결 부위를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를 잰다고 그래도 온도는 30도 뭐 한 그러니까 요 부분에서 뭐 한 30도 정도의 온도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하지만 압력은 480이다. 여기도 480이 나온다. 480 라인에 30도니까. 그렇죠? 근데 요걸 여기까지 옮겼다. 그럼 여기 몇 도 나와요? 이제 50도죠. 50.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똑같은 나니까 여기 50도가 나오는 거잖아요. 온도가 계속 똑같고. 여기가 50도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부터 열교환기 전 여기까지. 구간에 걸쳐서 같은 온도가 이만큼 나오고. 나오는 거예요. 자, B와 A 여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콤프 토출에서부터 요 구간에서 볼게요. 지금 여기 50도로 나왔어요. 여기 50도 라인이고 요게 지금 100도 라인이잖아요. 그죠. 아까 서비스 밸브가 한 요쯤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요 라인을 등속으로 이렇게 잘라보면 여기가 한 75도 정도 돼요. 네. 왜냐면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걸릴 거니까. 그렇죠? 음. 이 라인 전체는 다 압력은 480인데 이 구간, 그러니까 배관 구간에서는 온도가 100도가 나올 수도 있고 75도가 나올 수가 있고 60도도 나올 수 있고 55도까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온도를 재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저는 편해 보고자 당연히 여기 온도를 재면은 그 온도에 해당하는 압력이 내가 보고 있던 게이지 압력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그래프만 봐도 알 수 있는 게 동일한 압력 선상이지만 그렇죠. 그 위치에 따라서 온도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동일한 압력일 때 요점을 기준으로 왼쪽은 액체, 그렇죠? 예. 냉매가 여기는 포화 구간 액체와 기체, 요걸 벗어난 이쪽은 기체예요. 그러니까 해당 압력에 대한 포화 온도를 중심으로 온도가 상승했다 그러면은 기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이걸 갖고 여기가 기체 구간이니까 그렇죠. 포화 온도보다 실제 측정했는데 온도가 낮게 나왔어. 여기는 액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관이 두 개 있잖아요. 예. 둘 다 지금 고압이 걸려 있는 거예요. 난방이니까. 고압이 걸려 있는 상황에서 두 개 온도를 재봤는데 하나는 포화 온도보다 당연히 높게 나와야 되고 하나는 포화 온도보다 무조건 낮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는 포화 온도보다 높게 나와야 되고 배관 그렇죠. 온도가 하나는 포화 온도보다 낮게 나와야죠. 그러니까 실내기 안에서만 50도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었던 대로 뭐 기체와 액체가 공존하는 구간에서는 네. 압력과 온도가 일정하지만 그렇죠. 포화 온도로 일정하죠. 어떤 상태가 한 가지만 존재하는 상태. 예. 이를테면 이쪽은 기체니까 네, 맞아요. 그리고 이쪽은 액체니까 네. 이 구간에서는 온도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달라질 수도 있다가 아니고 무조건 달라져야 한다. 달라져야 된다. 네. 네. 다만 1도라도 무조건 달라져야 그죠. 한다. 그 부분을 이게 온도 변화가 없었다라고 하면 이 안에서 응축이나 증발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야지만 온도 변화가 없는 거니까 그 얘기는 냉매가 많다거나 적을 때 이런 문제가 벌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배관 온도를 쟀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서 배관 온도를 쟀는데 자, 여기 어디죠? 여기 15mm 배관이죠. 예.
15mm 서비스 네, 서비스 서비스 밸브가 여기고 밸브에서. 이렇게 해서 실내기로 가는 거니까 15mm 배관에서 압력을 쟀는데 만약에 뭐 480, 이거는 실시간으로 예를 들려니까 좀 오류가 있다. 실시간으로 예를 들려니까 오류가 있어. 뭐 그러면 한 450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상적으로 봤을 때 여기가 이제 뭐 한 70 정도 실제 측정이 됐고 네. 480 압력 기준일 때 네. 70 정도 측정이 됐고 우리는 50으로 열교환한다는 걸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실외기로 들어가기 전에 한 30도 정도까지 온도가 떨어진다는 걸 요 표를 보고 알 수가 있잖아요. 그쵸. 네. 그랬을 때 이제 요거 아까 냉방처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서 파란색으로 그려야지. 지금 추우니까 그쵸? 네. 실내 온도가 뭐 한 10도? 네. 10도도 좀 낮은 편이긴 한데 10도로 한번 10도 해보자. 한번 넣어보죠. 자, 아까 냉방할 때처럼 비교를 해볼게. 실내 온도가 10도고 50도를 더하면 증발이 50도로 증발이 아니고 응축이 응축이. 50도가 될 거예요. 그럼 두 개를 더하고 2분의 1로 나누면 여기서 나오는 토출 온도는 이제 30도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냉방일 때는 음. 실내 온도보다 한 10도 정도 더 시원하면 사이클이 안정적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고 난방일 때 이게 지금 20도 차이가 나잖아요, 보통. 그쵸. 그렇죠. 이거는 정상으로 돌 때니까 네. 우리가 이제 예열 초기도 있고 이런 걸 따져봤을 때 실내 온도 대비 15도 이상 온도가 상승하면 잘 돌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해요. 20도. 15도가 아니라. 보통 난방. 15도 정도면은 괜찮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요? 20도면 15도만 나와도? 거고. 그럼요. 저는 20에서 25도로 보는데. 그거는 토출 실내 온도. 온도가 적어도 진짜로 어느 정도 맞춰줘야지 되는 거. 그러니까 실내도 영하 5도,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고, 그러니까 좀 상황이 괜찮은 상태에서 20도까지도 차이가 나요. 근데 요런 압력이라도 실외 온도가 마이너스 10도, 마이너스 15도가 돼버리잖아요. 그럼 이 전체 압력이 떨어지는 일이 벌어지고 전체 압력이 떨어지면 얘가 50도가 아니고 40도가 돼버려요. 그 환경 때문에 그렇게 바뀌어버려요. 뭐 부하량에 대한 용량이 맞는다면 그렇지. 그러니까 실외 온도가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15도, 20도까지 온도가 나오는 게 정상은 맞는데 그런 경우에는 20도까지 차이가 안 나도 고객들이 안 불러요. 왜? 안 추우니까. 그쵸. 별로 안 추운 날이에요, 그날은. 근데 영하 10도, 15도까지 떨어진다는 얘기는 이 압력보다 훨씬 더 떨어진다는 얘기고 여기가 뭐 한 30도까지 떨어지진 않지만 초기에는 30도가 나와요. 근데 보통 한 40도 정도로 운전한다고 하면 이 두 개 차이는 10에서 15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열악할 때 우리를 부르잖아요, 고객님들이. 그래서 그런 날씨에 가서 20도를 만들어낸다는 거는 제 기준에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을까? 실제로. 용량이 많이 현저하게 부족하고 그렇죠. 실외 기온까지 차갑다면 한 토출 온도는 15도 차이만 나도 우리는 정상으로 봐도 된다라는 뜻이죠. 우리는 고객한테 그 마지노선에 대한 설명을 해줘야지 좋은 상황일 때 설명을 하면 그쵸. 악화됐을 때 우리는 그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악화됐을 때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러니까 15도 정도가 보통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20도 차이가 나면 이 컨디션이 좋은 거나 아니면은 주변 부하가 적은 것 뿐인 거죠. 그래서 상황이 좋은 거니까 그래서 이거 20도 이상 차이 납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조금 열악한 상황일 때 계속 불려다녀요. 정상 작동을 해도. 거의 둘 중에 하나죠. 환경적인 요인 아니면 용량 부족.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냥 지금 얘기한 것처럼 실제는 20도 차이가 났지만 상황에 따라서 이 그 응축 압력값이 뭐 30도에서 응축을 할 수도 있고 50도에서 응축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냉방 같은 경우에는 10도 차이가 정상, 난방 같은 경우에는 15도 차이가 정상 이렇게 그냥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제 다른 얘기로 넘어왔지만 왜 압력에 따른 실측 온도가 게이지나 이런 표에서 나온 온도랑 왜 다른가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요 구간과 요 구간에서에 대한 차이다. 네. 뭐 이해를 하셨을까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이해했습니다. 저. 그것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니까 여기는 예측만 하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압축 적어도 여기서 70도가 체크가 됐다는 얘기는 압축기 온도가 한 1, 20도 높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압축기에서 한 8, 90 냉매가 나오겠구나. 이런 예측을 하는 온도라고 보시면 돼요. 예측. 그 다음에 이 압력은 여기에서 이제 몇 도로 증발할 것이구나라고 하는 예측 압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70도가 나왔으면 그러면은 압축기는 한 8, 90도 토출되고 있고 응축은 50도 정도 할 거니까 이 평균 사이클에 들어갔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하는 온도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좀 나름 이해를 했다고 그러니까 제 이해한 기준에서 한번 보면은 예. 자, 우리 콤프에서 토출된 냉매의 온도가 90도예요. 근데 지금 안정화됐을 때. 예, 기체 상태고 그 상태에서 제가 서비스 밸브에 이제 서비스 포트에 게이지를 걸어서 압력을 측정했더니 뭐 한 480이 나왔다. 예. 하지만 우리는 이제 이 그래프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압력은 당연히 열교환기 구간의 압력이 나올 뿐이고 그렇죠. 이거는 요 상태의 기체 상태로만 존재하는 구간에서의 콤프에서부터 이렇게 멀어지는 동안 온도가 좀 떨어졌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맞아요. 네. 그런 거죠. 네, 맞아요. 딱 그거예요. 이걸 몰라서. 자, 이거를 설명하는데 지금 우리가 한 50분 정도 걸렸습니다. 46분 나오는데 이 휴대폰에 사실 여기서 조금 더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아까 저한테는 이제 알려주셨는데 과열도와 관행도의 정의에 대해서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해에 대한 부분이 사실 많이 필요해요. 이건 지워도 돼요. 잠시만요. 그거는 지우셔도 상관은 없고 자, 근데 여기서 더 영상을 끌면은 너무 길어. 나도 편집하기도 힘드니까 다음 시간에는 과열도와 관행도에 대해서 뭐 이런 그림을 그려놓고 이것이 어떤 값이다. 우리가 이걸 토대로 뭘 알 수가 있다. 이런 거를 설명하는 영상을 한번 찍어보죠. 잠깐만요. 끊기 전에 네. 그러니까 왜 굿뉴스가 이 영상을 찍자고 했냐면 원래 우리가 표준 냉동에서 과열도는 요 구간을 얘기해요. 요 구간. 예. 일반적인 우리가 얘기하는 과열도. 그렇죠. 과열도. 근데 MV를 들여다보면 말이죠. 과열도가 세 가지가 있어요. MV를 들여다보면 우리가 아는 과열도는 이건데 예. 이거 말고 과열도가 두 가지나 더 있어요. 그게 어떤 구간이냐면 요 구간. 요 구간에 대한 과열도, 이 증발 구간, 요 부분에 대한 과열도. 또라고 S넷이든 MV든 그 안에서 그렇게 표시를 해줘요. 우리가 아는 과열도와 이 과열도들은 도대체 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려고 지금 굿뉴스가 얘기를 한 겁니다. 자, 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또. 좀 많이 중구난방이기는 해요. 왜냐면 아닙니다. 말을 줄여야죠. 제가 봐서 좀 뭐 필요 없는 부분은 뺄 건데 사실 뭐 편집하기 힘들어요. 그냥 다 그냥 넣고 자막도 뭐 안 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개인적 희망 좀 더 큰 칠판이 필요하다. 나에게는. 칠판 하나 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오실 때는 새 칠판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왕 새 거 살 거 좀 더 다양한 색이 필요하다. 네, 알겠습니다. 필요하고 구분을 하기. 보드마카도 사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는 선배님이 인사하는 걸로 할까요? 아니면 아니, 여기 보고 이제 같이 인사해 볼까요? 이거 아까 그만 찍고 마지막에 뭐 하기로 했었는데 마지막에 빨리 대본. 대본이 아니라 이제 아니야 있었어. 자, 이거 말고 있었는데. 요거 말고요? 그거는 이제 그거 좀, 아니야? 오케이. 이제 요 부분이죠. 뭐 적어놨습니다. 정리를 좀 해서 빼먹지 않으려고. 이제 대부분 현장에서 어려운 점이 있으면 뭐 전화하잖아요. 저도 전화 많이 받죠. 전화 많이 갈 텐데 그럴 때 이제 좀 최소한 요 정도는 좀 알고 전화를 해주십사 하는 내용이 있어요. 일단은 그것도 맞는데 저는 저한테 보다는 지금 이제 에어컨 카페가 있잖아요. 거기에 많은 질문들이 하루에도 수십 개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전화상으로는 이거 제봐 저거 제봐 내가 물어볼 수 있으니까 좀 답답해도 하면 되는데 그런 질문글들은 데이터가 없으면 답변을 달아줄 수가 없어요. 그쵸, 점쟁인가? 그리고 저하값이 몇이에요? 물어보고 나서 실시간으로 답이 올라오지도 않아요. 그쵸. 그러니까 어렵죠. 전화 통화는 최대한 지켜주면 좋지만 그거보다는 이런 어떤 이제 카페나 이런 데다가 질문글을 올릴 때 최소한 지켜달라고
말씀드리는 이제 그런 사항들이에요. 예. 준비를 해야죠. 이거 정도는 알아야 정보를 줘야 나에게 답변을 줄 수 그렇죠. 있으니까. 자, 질문을 할 때 이 정도는 챙겨서 질문을 해 주십시오. 자, 토출 온도, 뭐 에러 코드, 배관 온도, 운전 전류, 하나 더. 그리고 압력. 예, 지금 현재 측정된 압력 정보에 대해서도. 그렇죠. 요 기본적으로 질문글에 요 5가지 정도는 측정을 해서 올려주셔야 이게 최소한의 정보인 거예요. 그렇죠. 예, 이게 최소한의 정보니까 이렇게 측정해서 질문을 하시고 질문글을 올리면 최대한 좋은 답변을 얻으실 수 있어요. 여기에다가 MV까지 캡처해서 올려주면은 더 좋고 뭐 그런 게 안 되는 현장도 많으니까 최소한 요 정도까지는 좀 체크를 해달라.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뭐 문제가 있어서 전화를 하는 경우는 괜찮은데 예. 또 현장을 철수하고. 자기 혼자 나름대로 조치 다 해놓고 고객한테 내가 생각한 대로 이거 좀 이래서 이런 것 같습니다 해놓고 나와서 전화해서는 소용이 없는 거죠. 그렇죠. 현장 이탈하고 나서 전화는 많이 어려워요. 예. 최소한 뭐 지금 그러면은 뭐는 어때요 하면서 물어보고 피드백을 서로 주고 받으면서 점점 뭐가 문제인지를 찾아갈 수 있는 기회조차도 예. 박탈 되는 상황이잖아요. 답답한 게 그냥 그렇게 나와서 이래서 이랬는데 이게 왜 그런 거죠 하면은 이건 뭐 차라리 그냥 저기 근처에 왜 무슨 도사 이렇게 저기 그런 데로 그분들도 못 맞출 정도로 어려운 문제니까 그쵸, 네. 이탈하지 마시고 장군님이 오셔야 돼 맞추려면. 자, 아무튼 오늘 좀 얘기가 길었는데 재밌었어요. 저는 잘 편집하세요. 아니 뭐 편집은 안 한다니까요. 그냥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뭐 과열도, 관행도에 대한 얘기, 그리고 또 준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냉난방, 난방에서 우리가 뭘 보고 이 판단을 해야 되는지 뭐 그런 것도 있고 재상 얘기도 있고 그쵸. 예, 그런 거 겨울이 가기 전에 하나씩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지루하지만 뭐 알턴니가 빠진 것처럼 알고 나면 좀 시원해지는 그런 영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시원해지는 영상이 돼야 되는데 살짝 애매한 왜요? 완전 시원하지 않은 근데 아픈 건 없어졌는데 완전 시원하진 않아 지금. 다 조금씩 관계가 있어서 결국에는 큰 그림은 그 모든 걸 다 이해했을 때 하고 완전히 맞아요. 이제 그래서 시원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복잡하잖아요. 더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려면 조금 더 풀어서 더 깊게 들어가 주면 되는데 그럼 한정없이 시간은 늘어나고 지루해지고 하니까 항상 아쉽죠. 예. 그래서 최대한 좀 간단하게 이렇게 뭐 하다 보니까 또 길어지는데 예. 아씨 이것도 편집을 그러니까. 자 아무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